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염상섭의 효풍이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효풍이라는 건요, 새벽 바람입니다. 새벽 바람. 그러니까 새벽 바람은 이제 모질고 어지럽되 개동의 여명, 응? 이 희망의 빛이에요, 희망의 빛. 간밤에 피로 악몽을 씻어줄 새 힘의 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대 극심했던 이 좌우 합작, 대립의 문제를 희망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두 인물의 동병상련이란 말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럼 어쩝니까? 몰이를 압니까? 몰이. 뭐예요? 부정적인 이익만을 꾀한다 이거야. 어떤 도덕과 의리는 떼놓고, 그죠? 아니면 글을 팔아 호구가 되겠습니까? 글을 판다. 원고료나 뭐 되겠죠? 이 주인의 직업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원래 직업. 자, 호구지책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거의 준말입니다. 겨우 끼니만 이어가는 가난한 상황. 이거죠. 그렇죠? 예. 주인이 영감에게 이제 묻는 말에 대한 장면이 되는 거죠. 물었으니까 대답을 하겠죠. 40이나 되어 보이는 주인. 여기서 주인은 이제 40 먹은 주인이에요. 기름때가 묻은 비행사 옷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고무신짝을 끌었다. 그러니까 주인의 외양 묘사가 지금 나왔고요. 이태껏 부엌에서 빈대떡을 지지다가 내다보던 길에 아른 채를 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지금 뭐 빈대떡을 붙이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빈대떡은 주인이에요. 병문 친구 계급에서. 병문 친구는 병문이 친구가 아닙니다. 아셨죠?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골목 어귀의 길가에 뭐 막벌이를 하는 사람, 가난한 그 빈대떡 주인이라는 빈대떡 가게 주인. 계급에서 해방이 돼서 당신 같은 문화인 영감이 되겠죠. 영감, 그죠? 교양인, 문명인, 그 영감의 어떤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덕에 출세를 했지만 근대 조선의 신문화를 대지비기에 지져내서야 될 말이요. 자, 이 말은 이제 근대 조선의 새로운 이 문화를 지진다, 이거 멸시하거나 어떻습니까? 천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주인이 이제 영감에 대한 불만과 주관적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영감은 미소를 띠면서 술잔을 들어 마신다. 영감은 이 사람의 호가, 자, 주인이겠죠. 남원이라는 것은 머리에 떠오른다. 호가 있네요. 그죠? 왜냐면 글을 팔았다는 걸 때 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자기의 건망증에 짜증이 날 지경이지만 어쨌든 10여 년 전에 자력으로 잡지도 경영, 대단하네요. 신진 작가로 또 이름을 알렸다. 그죠? 글을 팔았다라는 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대답이 나온 겁니다. 영감은 너무나 의외인데 어이가 없고 가엾은 생각까지 들었다. 연민, 동정, 그죠? 이러한 정서가 지금 드러났겠죠. 자, 잔을 비워 술을 권하니까 주인은 손을 내두른다. 거절의 몸짓입니다. 그쵸? 주전자를 들어 따라주며 선생님이, 자, 영감이 선생님이에요. 이런 세상에 양식집, 찻집을 가지도 않고 왜 하필 이 초라한 빈대떡집, 우리 집에 와서 놀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주인의 눈에 미국 갔다 온 하이칼라 노신사, 이 영감입니다. 사실. 그쵸? 문명인죠, 문명인.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문명인, 당신 같은 문화,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영감이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빈대떡 접시를 앞에 놓고 있는 것이 가엾어 보였다. 서로 가엾다, 가엾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동병상련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동정하는, 그렇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영락하거나 몰락하거나 남원이, 주인이죠, 빈대떡 붓대를 던지고 절필했다는 말을 쓰거든요. 녹두를 갈고 지짐을 붙이기나 빈대떡 주인이라는 얘기죠. 가엾긴 일반 요만은, 자, 피차 일반이라는 얘기, 피장파장, 똑같은 매한가지인데 비프스틱이나 코코아 맛을 본 지도 참 오래됐다. 이건 몰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영감은 다리를 쉬어가려고 찻집을 찾아보았고 해방 전후, 자, 배경이 나왔네요. 시대적 배경. 식당이나 찻집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은 최근 발을 뚝 끊었다. 그쵸? 몰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변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십니까? 사시미가 싫듯이 비프 스틱도 싫어졌고 사쿠라 모찌가 싫듯이 초콜릿도 싫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전후잖아요. 혼란한 시대 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8.25 해방 이후에 어떻습니까? 일본이 대세였지만 이제 뭡니까? 미국의 대세의 전환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경성이라는 이름에서 서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가요. 그래서 서울의 거리 풍경은 지금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그런 시기에 이러한 대사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본이나 미국 전부 염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영감의 입장에서는요. 하고 김관식 영감은 이름도 나오는데 이제 김관식이네요. 김관식. 자, 영감이라고 나오고 미국 갔다 온 하이칼라 노신사라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커다랗게 껄껄껄 웃는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략입니다. 자, 중략은요. 해방 전에는 친일하다. 친일파. 해방 직후에는 우익. 자, 보수주의를 우익이라고 합니다. 청년단을 이끄는 재상가 박종렬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박종렬 친구입니다. 이 영감의 청년과 함께 김관식을 찾아온다. 자, 재상가 박종렬.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좌우 이념으로 나뉘어서 자신들의 국가를 욕망하고 미 군정화에서 입신 출세를 욕망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정광용의 껍빛단 일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왜? 여기 나온 이인국 박사가 어때요? 기회주의자이면서 반역사주의이면서 그야말로 까멜로온 같은 변신의 귀재 아십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까멜레온처럼 변신하는 변신의 달인 정광용 최고의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이인국 박사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였어요. 그러다가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친소파가 됐다가 월남이고 미국이 득세할 때 친미파가 되는 아주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독한 인생을 산 그런 불굴의 투사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인국 박사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박종렬은 이제 친구 김관식을 출마시킬 목적으로 이제 서재에 방문합니다. 이 서재라는 이 장소 자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학구파이면서 교양인이고 문화인이면서 또 글을 좋아하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출마라는 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안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끌어내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책도 이제 그만 보고 차차 속개 정치운동 출마라는 얘기입니다. 어떠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런 세상 해방 직후 혼란한 시국에 그래 책 볼 경향이 있더란 말이오라고 하면서 이 박종렬이 김관식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박종렬 영감은 주객 세 사람이 물을 맞대고 앉을 만큼 틈만 남기고 책으로 꽉 찬 방안을 돌려다본다. 자, 이 영감은 이제 박종렬이죠. 김관식이를 융통성 없는 학구쟁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무시한 거네요. 그렇죠? 가끔 와서 이 서재에 들어와 앉으면 어쩐지 기가 눌리는 것. 그렇죠. 이 서재에서는 뭐 우리 김관식이 왕이죠. 왕. 그렇죠? 박종렬은 그만큼 서재와는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재에 있으면 속세에 나가지 않는 거고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출마하거나 정계에 나가 있으면은 이제 뭡니까? 속계라는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서재와 속계는 대립된 구도로 보시면 좋겠네요. 어쩐지 기가 눌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열등감을 좀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세상이 책이나 보고 들어왔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댓글을 하죠. 주인은 냉소를 한다. 영감이 이제 쓰는 차가운 웃음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외적 갈등이 있어 보여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 같으신 선배께서 제 일선에 나오셔서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하면서 이제 청년이 이제 거듭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제 회유면서요 설득하러 온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청년도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름도 모를 양 서며 한서가 가득 찬 사벽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양서 한서, 그러니까 서양책, 뭐 우리 한국책,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동양책에 그득 찬 사벽.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벽들의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학문의 깊이가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청년도 그렇고 여기 온 박종렬 영감도 그렇고 기가 눌립니다. 두 주먹을 무릎에 짚고 어깨를 떡 뻐기고 완만스럽게 대단해요. 굉장히 그 거만한 그런 표정이에요. 길길이 쌓인 책, 자, 아주 높이 쌓인 책을 보고는 약간 경의를 표하는 말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뻐기고 왔는데 책들을 보고 존경심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고 한 사람이 선생님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랬겠죠. 그러니 영감은 자 김관식입니다. 처음부터 아나무인인 그 태도,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니고 와서 말대꾸도 아니십니다. 좀 너무 그 화가 나겠죠. 오자마자 뭐 속게 나가자.
하는 말투도 그렇고, 그쵸? 예,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꾸조차 안 합니다. 실상 영감을 서재에서 거리로 끌은, 서재에서 거리로 끌인다. 그쵸? 선계에서 속세, 이런 대조적인 그러한 그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온 건데 방문 목적이 나왔죠. 자기네들 세력 규합을 위해서 온 겁니다. 청년이 덤덤히, 덤덤이라는 것은 조용히 속수무책입니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박영감이 한마디 거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죠. 이 청년이, 그렇죠?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속담이에요. 거리야 늘 나가네. 오늘도 나가봤지만 먼지밖에 없다. 이 먼지, 속세의 특성이죠. 쓰레기통 속을 헤매니보다 이 방 한 칸, 그죠? 내게는 더 없는 선경이다. 선경, 그죠? 마치 그 시조에서 자연과 어떻습니까? 인간 세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그 속세와 선경의 차이를 극명하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재와 대적 편을 통해서 거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서재에서 글만 읽고 혼탁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인물의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야 진세, 먼지 진짜예요. 먼지 많은 세상 아닌가? 응? 자, 그는 그러라고 하고 오래간만에 우리 나가 보지 않으려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상 낙원을 구경시켜준다 하고 박종렬 영감이 술 먹자고 이제 권유하는 장면이에요. 싫다, 응? 싫다. 지금 다리가 하도 아프게 빈대떡집에 들어가서 술 석 잔을 마셨는데 세상은 거기에 다 있는 것 같다. 응? 그곳에 진정한 선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그 주인집 있죠? 빈대떡 주인집 하고 먹었을 그 상황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죠? 하하 영감도 이제 늙었군. 빈대떡집에도 당시에 이제 빈대떡집이 얼마나 그 멸시되는 장소였는지는 알겠죠. 잘 가야 이제 양식집이라든가 그런 집인데 빈대떡집에 가면 이제 교양이 떨어지고 그렇죠? 늙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요. 박종렬은 김관식에게 이제 재차 입 후보를 권유해요. 목적은 이제 자꾸 입 후보 출마를 하라고 이제 종용하는 장면이에요. 박영감의 눈에는 늙은 친구, 친구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친구입니다. 가엾어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군돈스런 헛돈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꽃 같은 색시를 내린 청년이 요기를 하고 있었고 양복 신사가 열자 자리에 쭉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준 사람은 꼭 알맞은 그릴, 뭐 레스토랑이고 사교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도 그렇죠. 마주 앉던 청년은 이제 뭡니까 동조를 하는 장면이고 노인네들 김관식과 박정희 객담 농담이죠. 언제까지 들을 수만 없어서 자 화재 전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한마디 장단을 맞추고 동조하고 얼른 자기 용건을 꺼낸다. 오늘 이렇게 보러 온 것은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이제 직접적인 용건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힘까지 빌어야 하는 걸 보니 신통치 않은 자 여기서도 이제 마땅치 않은 사업이다라고 이제 비하하니까 화가 나겠죠. 또 청년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신통한 일이기에 선생님께서 출마하여 주십사는 것입니다. 출마 선거에 입후보 해달라는 겁니다. 청년은 이영감의 말이 겸사비슷하면서 임영감은 이제 김관식이에요. 자기를 훌뿌리 업신여기고 냉정하고 면박한 면제에서 핍박받은 것이 불쾌하였다. 청년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여기서 그렇죠? 그렇지만 참은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 출마 목적을 위해서 출마라니 아직 유엔단도 오기 전에 어떻게 이 후보를 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장면이에요. 정광석과처럼 빠르게 이제 시류에 편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1947년 말입니다. 이 당시 유엔에 의해서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되던 시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엔 조선위원회 회의 입국을 앞두고 있었던 때인데 이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남북 협상이 모색되던 시기가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서는 시류에 편성하는 사람들이 이 박종렬 영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하고. 자, 영감 입후보할 야심은 있는 게로군. 됐소. 응? 옆에서 빙긋이 웃고만 있던 이 박종렬이 무해되었다는지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별게 아니라 이번에 조직을 결성하려는데 이 사람이 회장의 물망에 올랐으나 됐으면 영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알고 보니 가당치 않은 의논이다.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사자는 아닌데 당치 않은 소리. 어느 당이고 간에 나 같은 사람 정당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주인 영감은 못 들은
소리나 들은 듯이 펄쩍 뛰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전면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분회장이 싫으시면 고문이라도 저는 고문 자문 정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제 차선책을 제시하지만 이 청년은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빠서 겸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관식 영감이 사용을 하자는 것이니 정 못하겠거든 그럼 고문으로라도 좀 이름만 걸고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청을 또 사는 곳도 같은 지구니까 그것도 인연이니까 좀 맡아달라 뭐 이런 얘기죠. 고문이라도. 내게는 과분한 천망이나 나는 원래 정치를 모른다. 겸손한 거네요. 그래서 천거를 해줬지만 그런데 취미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라는 장면이에요. 김관식은 이러한 이야기는 두 번도 듣기 싫었죠. 정치에 질색하는 장면이고요. 확고한 거절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청년이 초면에 또 왜 그리 주자를 빼고 주자라는 건요. 거만스럽게 콧대를 막 세우는 걸 주자 뺀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협이나 하는 듯 싶었나 했더니만 청년단장에는 감투를 썼네 이 녀석이 그죠? 그러면서 냉소하는 장면이에요. 깔보는 장면 이런 하면서요 그죠? 자 갑갑한 방 속에 들어 앉았으니 소리 삼아 나가 보게 그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지 않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또 끌어왔네요 그죠?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정계에 나오려고 하는 목적 의식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하는 장면이고요. 자 세 번째 김관식은 소박한 삶이 최선임을 밝힙니다. 이 방이 서재죠. 영감의 눈에는 갑갑해 보이겠지만 나는 선경이라니까. 죽은 뒤에 명정감 조기 같은 게 있죠. 까만 깃발에 글씨 써 있는 거. 소용없고 술 석 잔과 이 방 한 칸이면 부족할 게 없어. 그죠? 이거 하니까 이제 밑에 시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0년을 경영해서 초가상간 지었더니 나 한 칸, 달 한 칸, 바람 한 칸 맡겨 살면은 강사는 들어올 데 없으면 그냥 둘러치고 평풍처럼 보면 되는 거야. 자연 친화, 물화일체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관 작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면 너무나 퇴영적 아닙니까? 3천만 모두 선생 같은 생각을 하면 큰일 아닙니까? 이 비판적으로 묻고 있네요. 청년이 새하여 보인다. 청년이 좀 주자 부리다가 갑자기 태도가 누그러지는 장면이에요. 태패? 태영? 안 되겠지만 석잔술과 한 칸방에 20라는 것을 태패라고 한다면 그럼 30잔 술과 10칸방에 향락과 건설을 차지해본다면 부귀영화죠. 그거 구국애민이란 정치도라는 거냐?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의도가 바로 여기 나오는 김관식 영감의 생각과 딱 어우러지는 그런 시도다라고 해서 제가 지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장편이고요.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격 한번 읽어보시고 설상 특징에 가시면 뭐 해방 공간에 창작됐다. 또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 배경이다. 이런 것들 또 스스로 적극적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한 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염상섭의 효풍이라는 다소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사실. 이 염상섭 소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 염상섭 3대도 유명하죠. 염상섭의 3대, 그렇죠? 이러한 만세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다 중요하고요. 아주 여러분께서 공부하셔야 될 주목해야 될 그런 작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